안녕하세요. 마리토스 모의고사 넘버 5 풀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1부터 한번 볼 텐데요. 웰컴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웰컴으로 나오면 제가 이제 2가 따라올 경우에는 앞에서 좀 끊어주자. 그래서 이제 웰컴의 그 느낌을 좀 살려주자. 그래서 이것도 welcome to Fit Zone Gym.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welcome to Fit Zone Gym. 이런 느낌으로 좀 끊어서 가주시고 여기 있는 이 단어가 상당히 좀 끔찍해 보이죠? 왜냐면 fit, F 발음, zone, z, 그리고 gym. 그래서 그냥 지읒 사운드. 사실 이게 연속으로 말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잘 읽어냈냐 보다는 하나의 단어 발음을 좀 연습하시면서 요거는 이제 F, fit, 그리고 zone, Z 사운드, 그리고 gym 해서 요거 G 사운드, 요거 그냥 따로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합을 좀 했고요. 이렇게 안 나오길 좀 바라야죠. fit, zone, gym. 하고 our facility. 자, 요것도 이제 facility라고 발음하시는 분들 많은데 facility죠. facility. 일단은 C 액센트 강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동사는 일반적으로 뒤로 세트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our facility is open from 이런 느낌이 아니라 our facility is open 바로 뒤로 붙어야 돼요. From 6 a.m. to 10 p.m. on weekdays. 아직 안 끝났어요. And from 8 a.m. to 8 p.m. on weekends. 여기서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장이 끝나기 전에는 당연히 톤을 뚝 떨어뜨리지 말아주시고 준비 시간 때 우리가 눈치 딱 챌 수 있죠. 오케이. 이거 weekdays에서 문장 안 끝나니까 이거 기억해야지. 그래서 여기서도 on weekdays and from 8 a.m. 하면서 아직 안 끝난 듯이 좀 멱살 잡고 끌고 가주면서 weekends 하고 내려올 때까지는 톤을 조금 유지해 주시고 그 from to 있죠. from to. 이것도 사실 우리가 from 6 to 10 이렇게 있을 때 희한하게 6 to 10 약간 얘네는 좀 세트로 보는데 뭔가 from은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하실 때도 까먹으시는 경우도 좀 많고 근데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죠.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온 애랑 세트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from 6 to 10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드시면 내가 혹시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from을 빼먹을 일이 없어요.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9 to 5라든지 약간 이렇게 좀 묶어서 말하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다 보니 평상시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from을 빼먹으신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1 지문 이런 거 나왔을 때 좀 익혀두세요. From 6 a.m. to 10 p.m. 약간 이런 느낌. On weekdays and from 8 a.m. to 8 p.m. on weekends. 이런 느낌. Yes. 그리고 요거는 나올 때마다 아마 조금 혀가 꼬이실 거예요. 8 a.m. 뭔가 8 a.m.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빨리 무조건 빨리 읽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from 8 a.m. 8 a.m. 이러실 필요 없이 from 8 a.m. 8 a.m. 이렇게 살짝 끊어도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속도 붙여도 괜찮으니까 이게 막 너무 and from 8 a.m. to 8 p.m. on weekends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다들 읽다가 and from 8 a.m. to 8 p.m. on weekdays 요 정도로 살짝 속도 늦추는 건 괜찮거든요. 요거 진짜 나왔다 하면 다들 이제 좀 혀가 꼬이신단 말이에요. 요거 우리 항상 할 때는 한 번에 가지 말고 8 a.m.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뚝 끊자. 8 a.m. to 8 p.m. on weekdays, weekends 이런 느낌. To use the lockers, please bring your own lock.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이 단어 따로 빼보겠습니다. 제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제대로 읽겠지만 일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발음 나게 읽으신 경우가 많던데요. 요거는 오이오 우산우. 우리가 오이 할 때 오 입모양, 우산 할 때 우 입모양. 요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own이죠. 되게 정확하게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느끼한 오거든요. 그래서 own 이런 느낌은 아니겠죠. 우리가 own이에요. own.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발음을 꼭 익혀놓으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bring your unlock 이러거든요. 그럼 뭐처럼 들려요? 얘처럼 들리죠? 요런 게 이제 다 우리가 발음을 좀 잘못했을 때 전달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물론 파트 1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문도 얘네도 우리가 뭘 읽는지 아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했구나 알아차리겠지만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죠? 알아차리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런 거를 연습해놔서 언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뭐 파트 3나 파트 5 같이 내가 알아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이런 거 제대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하고 우리가 들으면서 소통하고 싶긴 한데 own이요. own. 그래서 please bring your own lock or rent one at the front desk.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도 or rent one at the front desk. 여기까지 단어가 뭐 되게 긴 애랑 짧은 애랑 섞여 있는 느낌이 아니라 다 되게 쪼만하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가 알만한 단어들이거든요. 이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rent one at the front desk, rent one at the front desk 이렇게 그냥 탕탕탕탕탕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뭘 잊지 말자. 전치사는 뒤로 밀려난다. 그래서 or rent one at the front desk 이렇게 좀 읽어줄 수 있도록 예, 항상 신경 쓰시고 All members must wipe down the equipment. 자, 여기서도 우리가 must wipe가 있는데 사실 must는 상당히 강조되는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항상 must가 강조됩니다. 일반적으로 조동사는 긍정문일 때는 뒤에 동사가 더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they should go, 물론 should도 나름 강한 조동사 중에 하나지만 must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조차도 이렇게 긍정문으로 나왔을 때 they should go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must는 all members must wipe down 약간 뭔가 좀 이 뉘앙스 자체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all members must wipe down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all members must wipe down 이렇게 좀 강조해 주세요. The equipment after use with the provided sanitizer. 이 단어 혹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손에다 발라댔던 거. sanitizer.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발음이 나왔을 때 sanitizer이라고 발음하실 때도 san이라고 발음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sanitizer, sanitizer, sanitizer. 그리고 손에 바른 거 한국말로 뭐라 했었죠? 한국말로 뭐라 했었지? 손소독제? 손소독제. 그 sanitizer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여기 z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sanitizer. 갑자기 sanitizer 아니고 sanitizer. Z 사운드도 우리 연습할 겸 해서 이 단어도 잘 연습하시고 혹시 몰라서 그 앞에 바로 나와 있는 요 단어 provide 아니고 provided did까지 발음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죠? Group classes are available daily and schedules are posted near the entrance. 모르는 단어는 아마 없으셨을 텐데 요것도 은근히 classes가 나왔을 때 class까지만 발음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classes 요 끝까지 발음해주고 are available 비동사 항상 뒤로 붙여주기. 그래서 group classes are available 죄송합니다. Group classes are available 이렇게 are available 뒤로 붙여주고 daily and schedules are posted 요것도 post 아니죠? posted near the entrance. 예. If you need help, feel free to ask any of our staff members. 자, any도 상당히 강조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f you need help, feel free to ask any of our staff members.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이 기억이 나신다면 if you need help, feel free to ask any of our staff members. 이런 식으로 우리가 any 조금 강조도 해주시고 끝에 s 붙여주시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잊지 않고 사실 제 프리를 보시고 나서 꼭 다시 한번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녹음해서 요거를 좀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세요. 내가 여기 S 사운드가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S 사운드가 진짜 빠졌네. 혹은 내가 여기서 이거 강조해야 되는데 강조가 전혀 안 들어갔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지문. 바로 들어와서요. Hungry? 배고파요? Download the Quick Bite app. 어차피 보유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막 굳이 엄청 빠르게 Hungry? Download the Quick Bite app. 막 이러실 필요도 없이 Quick Bite app 바로 집어주시면 됩니다. And enjoy your favorite meals delivered to your door in under 30 minutes. 자, 우리 다른 거 다 괜찮은데요. 요거
아까 이제 앞서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요. provided 있었고 뭐 있었지? 까먹었어요. 어디 갔지? posted. 자, 그리고 지금 delivered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단어 보세요. provided 이랬어요. provided. 밑에 것도 posted 이랬어요. 그러면 얘도 delivered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T나 D로 끝나는 단어는 이렇게 ed 발음이 나요. 그래서 provided, posted 이렇게 T나 D로 끝나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얘 보세요. deliver. 얘는 T로 끝나지도 않았고 D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런 애들은 원래 발음에 그냥 디귿 사운드 거의 드라고 보시면 돼요. 딱 이렇게만 붙여주면 돼요. deliver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T나 D로 끝난 애들은 ed 이렇게 좀 길게 늘어지는구나. provided, posted 이런 느낌. 근데 delivered 같은 T나 D로 끝나지 않은 단어들은 delivered 그냥 원래 단어에 드 사운드만 들어가는구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 단어. 자, focussed라고 읽으신 분들 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focused 아니고 얘는 뭐냐면 T나 D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래 단어 발음에 드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focused.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planned라고 하신 경우를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얘도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T나 D로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원래 발음에 뭐만 붙이면 돼요? 드만. planned.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도 ed가 붙은 단어들을 한번 쫙 보세요. 그럼 이거 진짜네? 이거 한 번만 감 잡으면 절대 틀리게 읽으실 일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deliver to your door in under 30 minutes. 이런 거 잘 지켜주시고 우리 TS로 끝나거나 TES로 끝나면 합쳐서 치읓 발음 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Choose from over 500 restaurants in your area, including local favorites and big name chains. 자, 여기 있는 over 같은 거 우리 아시죠? 강조. 막 다 500개도 넘는 막 이랬는데 choose from over 500 restaurants 막 별일 아닌 것처럼 이런 느낌 아니죠? Choose from over 500 restaurants in your area, including local favorites and big name chains. 예, 광고글이잖아요. 그죠? 이거 S 붙여주고 S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 Get free delivery on your first order.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냐면 한국에서도 오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 발음을 좀 살려서 읽으신 분들이 오더가 아니라 order 이러시더라고요. order.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얼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혀가 말리면서 입이 커져요. 그러면 order 이렇게 되거든요. order이에요. 오 발음 꼭 유지. order. order. 그래서 order입니다. 이 세 단계. order. order. 예, 오 발음 유지. And earn points every time, 죄송합니다. every time you make a purchase. 이것도 purchase 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purchase예요. 그냥 우리가 최장이죠. 우리 이거 장기 중에 최장, 그 purchase. 예. Quick Bite makes ordering food fast, easy, and affordable. 자, 이것도 우리가 의미가 일단 쉽다란 뜻인데, 쉬운이란 뜻인데, 배신감 느껴지게 얘도 Z 사운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food fast, easy 아니고 easy, and affordable 아니죠? affordable. 우리 항상 이 단어가 다른 단어랑 합쳐져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발음 나요? up을 발음 난다. 그래서 affordable. 예. Try today and taste the convenience 하고 마무리. 맨 마지막이 이렇게 느낌표로 끝나면 당연히 힘있고 자신있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try today and taste the convenience. convenience. 약간 이런 느낌 아니라 try today and taste the convenience. 이렇게 빡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단어가 이제 두 개 연결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걸 골라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럼 더 마음만 좀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try it 두 개 있잖아요. try it. 얘도 try 하고 e로 끝나고, 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죠. 같은 사운드로 끝나고 시작하면 앞에 걸 없앨 수 있어서 try it 이렇게 try it 하면 try it 한 거랑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요거. 대부분 이제 나 영어를 상당히 명확하게 발음하겠어. I want to go 이러거든요. I want to go. 한번 틀렸다고 하기는 애매하죠, 솔직히.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생긴 게 맞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미국 영어가. 그럴 때 사운드 끝나고 시작하는 게 똑같아. 앞에 거 없어져. I want to 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 한 번쯤 얘기했겠지만 N 뒤에 T가 오면 T를 또 묵음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어쨌건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접목시키지는 마시고 읽다가 약간 혀가 걸리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 혹시 이게 같은 사운드로 끝나고 같은 사운드로 시작하진 않는지. 그러면 얘 앞에 걸 없애고 그냥 약간 연결되듯이 읽어도 되는구나. 이런 여는 법칙도 한번 접목시켜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파트 2 풀이 가보겠습니다. 자, 공사판이 나왔어요. 일단 우리가 공사판이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도로 깔고 있는 장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제가 뭐 관련 어휘라든지 이런 것 좀 알려드릴게요. 자, 꼭 도로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 현장이 나왔다 그러면 in a construction site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사이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거기 사이트 들어가 봐. 거기에 막 쿠폰이 있어. 그 웹사이트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사이트는 뭐예요? 땅입니다. 땅. 그래서 파트 3에서 막 이런 것도 토픽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historical site. 이게 뭐겠어요? 어떤 분이 이게 역사 관련된 웹사이트인 줄 착각하신 경우도 좀 있었는데 이거 그냥 유적지 같은 거죠. 유적지. 예, 그래서 a construction site 이거 사이트란 단어 기억하시고 혹시 몰라서 선생님 그러면 사이트가 땅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홈페이지 막 그런 사이트 이런 건 뭐라고 얘기하나요? 얘네는 무조건 웹사이트예요. 오케이. 그거를 사이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웹사이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웹사이트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하실 거. 그럼 선생님 홈페이지는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에서 워낙에 좀 흔하게 우리가 야 너 거기 웹사이트 들어가 봤어? 막 이런 말투 잘 안 쓰잖아요. 대부분 야 너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 너 거기 사이트 들어가 봤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이트의 진실은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는 그 웹사이트 말하는 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얘는 메인 페이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야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그 홈 화면에 막 이렇게 강조할 거면 홈페이지라고 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그냥 야 거기 웹사이트 들어가 봐 이것저것 많아 이럴 때는 홈페이지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웹사이트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공사판에서 갑자기 인터넷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근데 솔직히 뭐 이거 자체가 완전 필수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어서 만약에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뭐 이 사진에선 특히나 뭐 굳이 사람이 몇 명인지 좀 언급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진 않아서요. 혹시 빼실 분은 빼시고. On the right side, I see 4 people. 당연히 묶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다수가 등장했을 때는 약간 뭉쳐있는 사람들끼리 공통행동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굳이 여기 있는 아저씨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바꿀 필요는 없다. 왜? 딱 뭉쳐 계시고 공통행동이 보이시잖아요. 뭐하고 계세요?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공통행동 이전에 옷을 좀 또 똑같은 스타일로 입고 계시니까 그거 하나 넣어주시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모여 있으면 공통으로 이제 외모 묘사 가기가 그렇게 막 흔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은 딱 좋죠. 그래서 일단 wearing a yellow safety vest. 그래서 이거 안전조끼를 입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이 보인다. 이런 거 이제 당연히 공사 현장 나오시면 safety vest 이거 조끼. 만약에 이거 모자 그 안전모 쓰고 계신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safety hat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행동 동사 나왔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토익 좀 해봤다 그럼 pave라는 동사 못 들어보신 분 없죠? 도로를 포장하다, 포장하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They're paving the street. 근데 대충 이제 우리가 완전 막 공사에 대해서 완전 전문 지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paving the street 정도만 언급을 하셔도 저는 좋은 답변이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다른 옵션도 약간 자연스럽게 연결해 봤어요. 여러분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고 계셔도 괜찮은데 or digging.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paving, 도로를 이제 깔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완전히 그걸 다 파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 이게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파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신 분들은 digging, 우리 dig가 이게 파다는 거죠. digging up the pavement. 요게 이제 요 포장, 요 까만 애들 있죠. 그거를 이제 pavement라고 부를 수 있고요. with shovels. 요건 알고 계셔야 되죠. shovels 뭐예요? 한국말로 뭐지? 뭐야 그거. 삽. 비읍 받침 맞죠? 삽. 생긴 게 좀 이상한데 어쨌건 shovels. 그래서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자. 왜냐면 이렇게 삽도 자주 등장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공사 현장 나왔을 때.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파는 게 아니라 삽으로 그냥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도구나 장비나 뭐 기계스러운 애들은 다 use랑 어울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right next to them 이들의 바로 옆에 there's a big yellow front end loader parked on the street. 이거 있죠. 솔직히 못 본 척 하고 싶죠. 뭐야 이거? 약간 이러고 싶은데 솔직히 이거를 이제 완전 무시하기에는 너무 사진에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언급은 해줘야 되는데 저야 여러분에게 모범 답변을 드리니 뭐 이런 단어도 좀 쓰고 front end loader loader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옮기는 그런 자동차류를 loader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셨던 분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내가 이런 거에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알겠어요? 얘를 그냥 a big yellow truck이라고 했다? 저는 완전 나빼드라고 봐요. 큰 트럭 그냥 왜 큰 차를 일반적으로 truck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a big yellow truck not bad.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차피 명사보다는 약간 동사 혹은 정황을 나타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억 괜찮고 혹은 쌤 그래도 이왕 배웠는데 추억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 빼도 돼요. There's a big yellow loader 바로 가도 됩니다. 예, 혹은 트래커도 괜찮아요. 자, 제가 이렇게 옵션 드릴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 딱 결정하기. 그리고 영원히 그것만 쓰기. 괜히 이거 트럭도 되고 트래커도 되고 로더도 된다 했는데 라고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막 못 쓸까 하다가 막 섞여서 이상한 단어 나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오늘 당장 결정하세요. 만약에 이런 아이가 나왔어. 난 무조건 트래커라고 하겠어. 난 무조건 로더이라고 하겠어. 난 그냥 트럭이라고 하겠어. 이거 꼭 결정하세요. 하고 저는 뒤에다가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서 parked on the street. 길에 이게 좀 세워져 있는 이런 big yellow front end loader이 있다. overall 하면서 이제 전신에 보이는 걸 다 얘기해 줬는데 왜냐면 사실 시간도 시간이고 왼쪽에 사실 전봇대들도 보이고 오토바이도 살짝 보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사람들 막 약간 왠지 버스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것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선택인데 저는 다 어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overall 하고 좀 한 번에 좀 넣은 느낌이 있는데요. 만약에 선생님 전봇대고 오토바이고 건물이고 상관없고 저는 뒤에 있는 버스 쉘터에서 버스 기다린 것 같은 사람들만 언급할래요. 그러면 그냥 뭐 in the background 하고 그 부분만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휘를 좀 알려드릴게요. I see utility poles 뭐겠어요? 전봇대, motorcycle, 오토바이, buildings and some people, 그리고 건물 그리고 some 사람들. 하고 저는 이 사람들을 분명히 묘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I think they are waiting for the bus at a bus shelter.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I think을 넣고요. 솔직히 파트 2는 아시다시피 정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내 눈에 이렇게 보이면 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도 이걸 그렇게 봤네? 당연히 이해해주죠. 그럼 본인들이 이런 거 싫으면 명확하게 찍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I think 붙여주면서 내 생각에 이러고 있는 것 같다 덧붙여주시고 버스 쉘터가 있고요. 지금 버스 스톱도 있죠.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쉘터가 뭔 뜻이죠? 쉼터라는 뜻이요. 쉼터.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stop은 정말 잠깐 섰다 바로 가는 거. 우리 뭔지 아시죠? 이렇게 추파춥스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서서 버스 기다리고 이런 걸 일반적으로 bus stop이라고 그러고 shelter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 지붕도 있고 벤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공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부분 약간 이렇게 생겼죠. 이런 애들은 정확히는 bus shelter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저걸 갖다 bus stop이라고 했다고 대박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고 완전 틀렸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통용화돼서 쓰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bus shelter. 그래서 혹시 원하신다면 이 어휘도 알고 계셔서 적절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요거는 정말 혹시라도 할 말이 없을 때 밖에서 지키면 날씨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은 옷을 봤을 때 더워 보이거나 막 되게 써니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cold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시죠? 두 번째 사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yes. 좀 왜 이런 사진 나왔는데, 자, 여러분, 강연하는 사진 혹은 뭐 클래스룸 일반적으로 이런 사진이 나왔을 때는 학생이 10,000명이 앉아있건 10명이 앉아있건 어차피 똑같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걸 골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나온 적도 있는데 사람은 대빵 많고 잘 보이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강연 사진이나 혹은 클래스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는 구도가 똑같고 쓰는 어휘가 똑같을 거예요. 차분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is picture was taken 하고 아마도 클래스룸을 떠올리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아예 틀렸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클래스룸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In a lecture hall. 자, 여기 보시면 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룸이라고 보긴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언제 쓰시냐면 약간 대학교 그 대형 강의실 같은 거 있죠. 아무리 대학교라도 좀 작은 교실이라면 그런 거는 클래스룸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대형 강의실만 몇백 명씩 들어가고 이런 강의실에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lecture hall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here are of cours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In the middle 대충 미들이라 했어요. 뭐 이거 그렇게 대빵 중요하지 않으니까 There are many people sitting in rows. 일단 요거 1번. 옆으로 일자로 앉아있다. And listening to a man in front of them. 그리고 경청하고 있다. 남자의 말을 그들의 앞에 있는. 자, 앞으로 클래스룸 혹은 lecture hall 어떤 강연 사진 나왔을 때 우리가 아시겠지만 구도는 항상 똑같죠. 학생들이 앉아있고 앞에 선생님 쳐다보고 있고 여기에 앉아 있어도 앞에 선생님 있고 학생들이 이 사람 쳐다보고 있고 구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 sitting in rows 일반적으로 옆으로 길게 앉아 있죠. and listening to a man 경청하고 있다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앞에 이분이 정확히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수랑 큰 역할이 있을까요? 내가 남자라 했는데 죄송한데 여자라서 마이너스 5점 할게요. 말도 안 되죠. 전혀 상관없으니 그냥 느낌상 남자 같으면 man 하시고 여자 같으면 woman 하시고 사실 listening to a person 저도 그것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도 우리 해야 되는 어휘가 많은데 그냥 남자 여자로 나눠가지고 그냥 man이냐 woman이냐 정도로 해서 가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 뒤가 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석은 사람들이 일자로 쫙 앉아서 자기들 앞에 있는 남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어. 방금 내가 말한 그 남자 who looks like a professor 교수님처럼 보이는 그 남자 이분이 뭐 하고 계시는지를 또 나열해주기. Standing behind a podium. 요거는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단상 같은 거 이제 뒤에 서 계시는 거. 우리 뭔지 알죠? 막 뉴스에서 뭐 발표할 때 이렇게 생긴데 막 사람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건 너무 섰는데? 뭔지 아시죠?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크 해놓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요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스몰 테이블 하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강연하는 느낌이 났을 때는 무조건 포디움이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생겼더라도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캐주얼한 상황이면 스몰 테이블, 이렇게 강연하는 곳에 있으면 포디움이라고 꼭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포디움 뒤에 서서 렉처를 하고 있다. 하고 behind him, I see two projector screens. 요거. 우리가 이렇게 벽에 띄어진 요거를 그냥 별거 없어요. projector screen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두 개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screens라고 해줬고요. And some speakers and three microphones 요거 하얀 것들 있죠? mounted on the ceiling. 아니 선생님 이게 스피커인지 마이크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도 맞아요. 맞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설치된 느낌이 있죠. 이게 정확하게 마이크인지 스피커인지 내가 그걸 못 알아차렸을지라도 어쨌건 다른 사진에서 천장에 뭐가 딱 설치된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이거가 mounted 되어져 있다 on the ceiling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벽이나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 행잉을 좀 주로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행잉
on the wall을 좀 쓰시거나 혹은 hanging from the ceiling. hanging from the ceiling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좀 대롱대롱한 느낌이 우리가 이제 hanging from the ceiling이고 그리고 벽에 뭐가 걸려있을 때는 hanging on the wall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hanging은 약간 흔들거리는 느낌 딱 이게 딱 붙어서 설치된 느낌보다는 약간 옆에서 치면 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mounted는 완전히 이게 나사 같은 걸로 박아버린 거 있죠. 그런 느낌을 딱 mounted라 그래요. 완전히 딱 설치된. 그래서 이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굳이 그 스피커랑 마이크로폰까지 또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the people in the picture seem focused. 요거는 우리가 당연히 강연하는 사진이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표현이니까 왜냐면 다들 당연히 집중하고 있겠죠. 이런 거는 좀 위에 붙여 놓으셨다가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답변으로 좀 완성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괜찮습니까? 파트 3 갑니다, 여러분. 파트 3. 이번 파트 3는 imagine that 하면서 블라블라 어차피 대화 중이야 자연스럽게 말해 하고 무엇에 대한 거 you're talking about going to the airport. 그러니까 공항에 가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 How do you usually get to the airport? 자, how do you get to 나왔다. usually가 좀 껴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how do you get to 나온 뭐예요? 교통 수단을 묻는 질문이죠.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뒤에 뭐가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죠. 그냥 어디를 가든 너 어떤 수단으로 가니? 그러면 제 답변 지금 보세요. I usually get to the airport by airport shuttle. 자,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by bus라든지 혹은 by 뭐 택시라든지 by subway라든지 이렇게 교통수단 들어가는 방법 하나랑 걸어간다라고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사실 그냥 by bus 해도 되죠. 혹은 by taxi 해도 되고 by subway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파트 3에서 약간 관건이 뭐예요? 뭔가 좀 문제와 어울리는 어휘를 최대한 써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by bus 대신에 airport shuttle 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by bus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얘가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use?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부터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how long이라는 이제 의문문이 등장했을 때 how long은 두 가지로 꼭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how long이라고 물어보고 그 문제에 take란 동사가 들어있는 경우와 how long으로 물어봤지만 take란 동사가 없는 경우 이 두 개로 좀 크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take가 지금 들어있죠. 이러면 우리 해석이 어떻게 돼요?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이고 만약에 how long으로 시작은 했지만 take란 동사가 없어. 전체 이 문제에. 그러면 어떻게 해석돼요? 얼마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고 내가 쓰고자 하는 답변에 for이 꼭 들어가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얼마 동안 뭐 밥 먹냐 했을 때 뭐 30 minutes 동안 밥 먹어 할 때 for 30 minutes 이렇게 for이 전치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건 take가 들어와 줬으니 우리가 약간 세트 마냥 외워두셔도 되겠죠. 뭐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물어봤다. 뭐 너네 집에서 뭐 어디까지 약간 이런 말들이 우리가 또 역시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외워두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먼 곳 갈 때는 난 무조건 1시간 걸린다고 할래. 가까운 데 가면 난 무조건 5분 걸린다고 할래.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것도 좋고 지금은 애초에 얘네가 교통수단을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만 답변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걸리는 시간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it takes 5 minutes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it takes 5 minutes 한 다음에 이거라고 멈추면 대체 어떤 수단으로 5분이 걸리는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게 걸어서 5분인지 자동차로 5분인지 지하철로 5분인지 모르니까 시간만 물어봐도 습관적으로 교통수단을 같이 붙여주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지금은 물론 둘 다 이쁘게 잘 물어봐 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에 주로 어떤 교통수단으로 가니? 라고 물어봤을 때도 우리가 나 버스 타고 간다 라고 해놓고 얘는 안 물어봤지만 알아서 걸리는 시간까지도 얘기해 주신 이런 습관. 그래서 이 둘은 약간 상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근데 지금은 뭐 둘 다 대놓고 물어봤으니 뭐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하고 뒷부분에
takes about an hour이 아니라 an hour and a half까지 제가 만들어 놓고 까먹기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사실 의도하에 1시간 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실제로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만은 1시간 반을 표현할 때 it takes 1 hour and 30 minutes라고 해도 전혀 괜찮아요. 완전히. 그냥 괜찮아요. 정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An hour and a half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분을 half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시간 전체에서. 원어민들은 대부분 an hour and a half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1시간 반이 걸린다라고 표현하실 때는 저는 습관적으로 it takes an hour and a half, an hour and a half 요거를 좀 나름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써보시면 어떤가 해서 요걸 답변에 한번 넣어봤고요. 근데 선생님 있어 보이고 뭐고 발음도 어렵고 저 30 minutes 하겠습니다. 완전 괜찮죠. 완전 괜찮아요. 근데 어쨌건 이제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당연히 뒷부분에 뭐 convenient 빠질 수 없죠. 21세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타든 다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 만약에 내가 이런 교통수단과 뭔가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영어까지 다 뽑아놨지만 그래도 뭔가 시간이 한 5초가 남았다. 그러면 우리 이 수법 딱 써주시면 되죠. 항상 옵션을 꼭 하나만 하고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죠. 이럴 때 시간 남았네. but sometimes 우리 아시죠? sometimes, but sometimes, sometimes 다 괜찮아요. I drive my own car and park it there. 가끔은 나 내 차 운전하고 간다. 그리고 거기다 주차한다. 항상 예시를 물어보든 옵션을 물어보든 답변하고 시간 남았어? 그럼 근데 가끔은 또 이래. 이런 식으로 살짝 우리가 추가 예시 넣어서 보태주시는 거. 이것도 시간 채우기 좋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I get there by my car 막 이렇게는 안 써요. 일반적으로 내 차로 간다 하실 거면 I drive my car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문제, 파트 3 두 번째 문제. How early do you usually arrive at the airport before your flight? 그러니까 너 비행기 전에 너 보통 공항에 얼마나 일찍 가냐? How early, how late? 요것도 우리가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뭐 얼마나 일찍 일어나니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늦게 자니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 비행기 전에 얼마나 일찍 가느냐? 그럼 우리가 답변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이거 나 비행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간다. 요거. 그래서 how early나 how late에 대한 준비도 좀 돼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And how do you spend your time before the flight? 자, 여기 있는 how spend time. 토스에서 많이 나오죠. how spend time. 솔직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딱 보셨을 때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이 시간은 엄청나게 응용이 많이 되겠죠. 지금은 심지어 네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뭐 프리 타임을 어떻게 보내니? 학교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뭐 점심 먹는 시간을 점심 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뭐 혹은 차 타고 이동할 때 그 이동 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그 무수하게 예시가 많지만 결국에 어떤 종류 시간을 보내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니에만 집중하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확실하시면 예시가 바로 떠오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100%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시간을 좀 주로 보내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핸드폰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제가 I spend my time by watching YouTube or Netflix. 여기서 만약에 그냥 핸드폰 한다 그래서 by doing my phone이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요 by ing가 요런 방법으로써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투가 부드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how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방법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도 그거를 좀 맞춰준다면 by ing로 가서 그냥 약간 세트처럼 딱 써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원어민들은 by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I spend my time watching YouTube or Netflix 그냥 이렇게도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쌤 이런 거 전치사 이렇게 딱 신호 주는 전치사 같은 거 없이 또 막 바로 ing 붙이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by watching YouTube 하시고 아니면 저는 문법 구조가 완벽히 이해가 되고요. 오케이 by 없이가 자연스럽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by 없이 그냥 바로 I spend my time watching YouTube or Netflix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도 괜찮고 네. 여기 있는 요 YouTubes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의 좀 줄임말이에요. Videos on YouTube. 그래서 만약에 파트 3에서 난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y watching videos on YouTube 이렇게 조금 한 단어라도 더 늘리셔도 괜찮고요. 근데 원어민들도 그냥 이렇게 굳이 풀어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한 방에 YouTubes 포인트는 S가 붙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디오 하나만 보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watching YouTubes라고 해야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들을 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약간 높아심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대문자예요. 대문자 둘 다. 약간 브랜드 약간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두 개 세퍼레이트 단어로 봐서 유튜브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유튜브. U도 강조, tube도 강조. 유튜브. 그래서 이거를 by watching YouTubes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by watching YouTubes 한번 더 찝어주시고 플러스로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버도 YouTubers 이러면 안 되겠죠. YouTubers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 하고 이제 뒷부분에는 I think it's the best way to kill time.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링 타임용 막 영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kill time이라는 표현이 미국 애들도 그냥 써요. 우리 말대로 그러니까 시간 죽이기 이런 거 있죠.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기 요거를 관용적 표현으로 kill time을 씁니다. 이거 많이 써먹으세요. 네, 자 파트 3 마지막 문제. Do you think airports should offer more entertainment options for passengers waiting for their flights? 자, 패신저 승객들이 자기 비행기 기다리는 동안에 즐길 만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더 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론 no도 되고 yes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no를 만약에 해서 아니 뭐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핸드폰 할 거거든. 가능하죠? 괜찮아. 나 그냥 핸드폰 하면 돼. 유튜브 볼 거야. 유튜브 얘기하면서 시간 채우기가 살짝 좀 두려워. 그러면 유튜브로 무엇을 보는지, 어떤 채널을 내가 주로 보는지. 그리고 우리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스타로 친구들 사진도 본다, 혹은 쇼핑도 한다. 우리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아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핸드폰이 진짜 할 거 많아 하면서 그거 나열만 하셔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yes를 때려보긴 했어요. 왜냐면 핸드폰 얘기가 이제 앞에서도 나왔는데 또 얘기하면 좀 중복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옵션의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I think airports should offer more entertainment options for passengers because as you know 같은 경우는 그냥 설득력 높이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의미 있죠. 아시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안 썼다고 해서 막 세상 뒤집어지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because 야 너도 알잖아. 약간 설득력 올릴 때 안 하셔도 됩니다. There aren't many things to do at the airport. 많은 게 없다. There are not many라고 하셔도 당연히 괜찮아요. There are not many things to do. 할 게 별로 없어. 공항에서는. 요거를 제외하고는 besides eating at restaurants or drinking at bars.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거나 혹은 바 같은 데서 이제 뭐 술 한잔 하는 거나 요런 거 말고는 there are not many things to do. 할 게 많이 없어. Also, the chairs are quite uncomfortable. 거기 의자들도 좀 불편해. Which makes the waiting time even more boring and tiring. 여기 보시면 이제 당연히 요거 자르고 뒤에서 요것들이 하면서 quite uncomfortable chairs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도 괜찮죠. They make 이렇게 우리가 chairs 복수였으니까 they로 받아서 they make the waiting time even more boring and tiring 하셔도 되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연결해서 관계대명사 쓸 줄 알면 고득점 용어로 좋죠. Which makes the waiting time even more boring and tiring. 요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tiring은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tire 그러면 자동차 타이어 말고 요게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I'm tired. 피곤하다 그럴 때 우리가 tired를 쓰고 지루하다 그럴 때는 I'm bored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boring은 들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만 언제 정확히 bored인지 언제 정확히 ing인지를 살짝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boring은 들어보셨을 텐데 tiring은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 없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들어보셨으면 당연히 좋고요. 자, ed와 ing를 쓰시는 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도 뭐가 boring하고 tiring하다 그랬어요? waiting time. 자, 이렇게 보면 이거 그냥 이치로 할게요. 이렇게 보면 역시 사람은 ed고 사물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들은 ing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완전히 큰 경기도 오산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거는 생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ed는 주어가 직접 느끼는 감정.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많이 쓰죠. 그죠? 자, 근데 ing는 주어를 제3자가 판단한 느낌. 자,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뭐 사람이고 사람 아니고 이 기준 맞잖아요. 자,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 영화가 재밌어요. 그러면 그 영화가 재밌다고 내가 판단했죠. 그러면 the movie is interesting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그 사장님 와 진짜 피곤한 사람이야 이랬어요. My boss 인간입니다. My boss is 진짜 피곤해. 지금 제가 제 boss를 판단했죠. 뭐 들어가야 돼요? tiring 가져야 돼요. My boss is tiring. 진짜 말 섞지 마. 진짜 피곤해. 요런 느낌. 아시겠나요? ed와 ing는 사람이라서 사람이 아니라서를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주어가 직접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이 주어를 제3자가 판단해서 혹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뭔가 판단되는 말을 쓰시는 게 ing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waiting time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요거 자체가 요럴 거라고 판단했죠. waiting time이라는 애가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혹시 모르니 혹시 제가 화내면서 얘기한 거 아니죠? 제가 말하다 보면 약간 뭔가 화내는 말투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요거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말했는데 시간 남으면 당황하지 말자. 왜? 우리에게는 마무리 문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파트 3 마지막 문제에서 여러분 한 영어까지 막 탈탈탈탈 털었는데 근데 한 7초가 남았다? 진짜 한숨 쉬고 이러지 마세요. 뭐 하시면 돼요? 마무리 문장. So, I think airports should provide more entertainment options for passengers. 이렇게 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파트 3, 되게 좋은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꼭 우리 모의고사 문제 다시 돌리셔가지고 복습해 주시고요. 모르는 거는 아시죠? 예. 파트 4 가겠습니다. 펌킨 크래프트 페스티벌 아직 10월이 오진 않았는데 이제 뭔가 할로윈에 관련된 어떤 동네 행사표가 나와 있고요. 샌마르코스 텍사스에서 하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데이트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흔하게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루치 행사에 대한 스케줄표만 나오고 이런 게 좀 더 익숙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날짜별로 나오는 행사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디테일을 말씀하시게 됐을 때 모든 걸 다 말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잊지 마시고요. 요거는 그냥 뻔한 멘트 나왔어요. 안녕, I'm interested in the festival for Halloween held next month. 다음 달에 이제 열리는 할로윈 행사 축제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있어. And I hope you could help me with a few questions. 내가 몇 개 질문하는 것 좀 도와줘. 하고 첫 번째 문제. What date will the first event be held? And how much does it cost? 딱 그냥 첫 번째 이벤트 what date 그리고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첫 번째 거 몇 월 며칠에 해? October 5th. It'll be held on October 5th. 날짜 서술을 읽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And 아마도 제 예상이지만 the fee is free라고 하신 경우가 있었지 않았나면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게요. 자, the fee is free 한국말로 하면 나쁘지 않죠. 근데 fee 자체가 free하라고 말하는 게 영어로는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무료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요금이 무료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대상을 꼭 넣어주세요. 이 이벤트는 free야. 혹은 만약에 점심 식사가 무료예요. 그러면 the lunch is free.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두 번째 넘어갑니다.
I heard 이미 느낌이 안 좋아요. 내가 들었는데 이러면 또 이게 틀릴 경우가 많죠. There are no refreshments provided for the senior pumpkin art event this year. Is it right? 이랬습니다. 요거 못 알아들으셨으면 약간 문제가 헷갈렸을 수 있지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요거를 딱 캐치했다. Senior pumpkin art, senior pumpkin art 하고 뭔가 no 막 provided 이런 말 나왔어요. 그러면 refreshments가 뭔지를 모르셨을지라도 대충 눈치껏상 아닌데 이거 제공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refreshments가 다과죠, 다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티나 쿠키스를 이제 통칭해서 refreshments라고 불렀는데 아마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없다면 뭐 제공되는 거 시니어 펌킨 아닌데 제공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맞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니 너 뭔가 잘못 알고 있어 길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요 정도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게 하면서 Tea and cookies will be provided at the event this year. 여기 있는 요 부분만 제가 좀 따로 뗄게요. Tea and cookies provided. 자, 일단 우리가 파트 4 문제 좀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좀 부가 설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근데 우리가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는 요거를 그대로 읽었을 때 음슴체일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음슴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 방법은 요 과거 분사 바로 앞에 비동사가 있냐 없냐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도 없잖아요. 그 음슴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well, actually I'm afraid of the wrong information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유창하게 말해놓고 tea and cookies provided. 근데 티랑 쿠키는 제공됨.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잘 말했다가 갑자기 음슴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비동사를 넣어서 말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 들어갈 수 있는 비동사 옵션은 두 개입니다. 현재형, 뭐 이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주어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수 복수. 그리고 미래형. 아이고 이거는 우리가 뭘로 결정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딱 봤을 때 정황상 지금 현재 제공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은 아닌데 이제 이 행사가 진행될 때쯤에 이게 제공이 될 예정인 상황인지 이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다 생각하세요? will be겠죠. 왜냐면 아직 시작도 안 한 행사잖아요. 근데 이미 제공이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단어를 주어로 만들어주고 tea and cookies 하고 will be provided 이러면 완벽한 문장. 예, 그래서 저도 tea and cookies will be provided. 그래서 비동사의 옵션은 is나 will be, 그러니까 현재형이나 미래형 둘 중에 하나인데 항상 뭘 생각하자?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이미 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은 아니고 곧 이렇게 될 예정인지 이것만 딱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refreshment 기억하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I really wanna attend all the events you'll be offering. 나 진짜 다 가고 싶어. 너가 하는 거 다 가고 싶거든. But I only have time. 근데 나 시간이 요거밖에 없어. To attend in late October. 그러니까 10월 말에밖에 내가 갈 수가 없어. Could you give me all the details of all the events taking place after October 20th? 요게 포인트죠. 요것만 들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충분치 않았어요. 왜냐면 언제부터를 얘가 이제 뭐 약간 10월 말이라고 볼까. 물론 이제 날짜상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10월 말스러운 애들이 이제 맨 밑에 두 줄에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뭔가 얘네가 완전 early 뭐 몇 월 달 초에만 가고 싶다? 아니면 late 언제 말에만 가고 싶다? 요런 멘트가 앞에 뜨잖아요. 무조건 맨 마지막에 요걸 들어야 돼요. 무조건. 실제로 시험에 몇 월 초에만 내가 갈 수 있다 하면서 뒤에도 역시 몇 월 며칠 이전 것만 알려줘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나 혹은 초라는 이런 어휘가 나왔을 때 항상 정확한 날짜를 꼭 캐치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October 20th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예. Sure, I can help you with that. 솔직히 이제 좀 항상 파트 4 양이 좀 불안하시다, 30초 안에 말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얘네들 다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sure 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시면 됩니다. There will be an event called
glow in the dark pumpkin party.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장 말씀하실 때 일단 다들 행사잖아요. 이벤트. 근데 이거 자체가 뭔가 이 이벤트의 주제라고 보긴 좀 힘들죠. 그냥 이 이벤트를 칭하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cold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re will be an event called Glow in the Dark Pumpkin Party 하고 on Saturday, October 25th. 자, 여기서도 만약에 요일까지 같이 나와 있다면 요일을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순서예요. 요일, 날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표에 날짜 나와 있고 요일이 나와 있다고 해서 날짜, 요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요 순서로 나와도 영어로 답변하실 때는 항상 요일이 먼저, 그 다음에 날짜. 그래서 on Saturday, October 25th 하고 the fee is $5. 돈까지. Second, there will be another event. 왜냐면 이벤트 똑같아서 또 다른 이벤트가 있다. 뭐 이제 이거 another로 좀 바꿔줬고요. Call DIY Pumpkin Centerpieces Workshop. 여기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히 뭔지 몰라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문자로만 있다면 한 번에 합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 읽어주자. DIY Pumpkin Centerpieces Workshop on Thursday. On Thursday, October 30th. 그래서 역시나 요일 그리고 날짜. 여기 있는 요 단어 그리고 아까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날짜 읽으실 때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20th, 30th 이렇게 발음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자, 물론 이것도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긴 해요. 여기 있는 요게 Y가 이제 TH를 붙이기 위해서 변형된 느낌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Y를 변형시켜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다. studious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studies 그냥 E로 하니까 얘 자체도 20, 뭐 30에 상관없는데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날짜는 어가 들어가야 돼요. 20th, 30th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에 10월 30일 것도 October 30th 아니고 30th 이렇게 발음을 조금 특이하게 가주셔야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다행히 그래도 날짜는 20, 30만 알면 되죠. 20, 30만 이거 서술로 어떻게 읽는지 발음 익혀두시고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까는 빈칸이어서 이제 언급을 안 했지만 요거 정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요 단어가 지금 현재형으로 들어갔잖아요. 포함하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아까처럼 뭔가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가 들어가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 그냥 능동 동사 하나이기 때문에 주어만 찾아주세요. includes라는 이런 그냥 현재형 동사가 딱 왔어? 그러면 무조건 주어 찾아주기. 주어는 빼박 어차피 무조건 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수로 가면 의미는 통해요. It includes decorative materials and one medium-sized pumpkin.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주어로 연결만 해주고 쭉 읽으면 끝. Yes. 좋습니다. 하고 the fee is $1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남음하시는 거고 전혀 점수랑 상관없고요. 좀 복잡해 보이셨을지라도 어쨌건 우리가 이런 유형별로 패턴들만 좀 잘 구축을 해 놓으신다면 이 유형 나왔네? 어차피 내용 바꿔봤자 그 패턴에 그냥 단어만 껴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잘 기억해서 연습하셨다가 비슷한 유형 나오시면 꼭 자연스럽게 잘 연습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짜 읽으시는 거 특히 20, 30 서술로 읽으실 때 20, 30은 발음이 좀 특이하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고 Yes. 궁금한 거는 아시죠? 자, 파트 5 들어갑니다. 일단 파트 5 같은 경우는 문제가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for gaining knowledge in a particular field? Reading books or watching documentaries? Give reasons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지식을 어떤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얻을 때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냐? Reading books or watching documentaries. 그러니까 책 읽는 것과 다큐멘터리 보는 거. 솔직히 저는 이제 제 그 현강에서 제공한 템플릿에 책 템플릿이 있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21세기지만 그래도 21세기인 만큼 인터넷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가끔 가다가 뭔가 책으로 뭔가를 배우는 거에 대한 이점을 좀 묻는다든지 이런 오리지널 버전의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확률적으로 우리가 요즘에는 비디오 같은 걸로 학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학습이라는 주제랑 합쳐서 뭔가 기술 얘기가 같이 얹어져서 나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풀어봤겠지만 VR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비디오로 학습하는 거에 대한 주제도 자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책은 그냥 전문가가 써서 믿을만하다, 이동이 편리하다,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비디오 자체에 대한 디테일한 좀 문장들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큐멘터리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문장, 항상 do you think 있으면 I think 시작이고요. 비동사 뭐요? 비동사 앞에다 답 넣고 쭉 읽어주기. I think watching documentaries is better for gaining knowledge in a particular field. There are several reasons that support my opinion. First, documentaries combine sound and visuals. 여기 이제 합쳐져 있죠. 유일하죠, 사실.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가 유일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비디오 형태가 요게 무조건 이점이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큐멘터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영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답변 다 쓰실 수 있어요. 오케이? Which help people understand information more easily and quickly. 그래서 여기도 역시 which를 썼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정보들을 더 쉽고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The mix of images, videos, and narration makes learning more interesting and engaging compared to just reading books. 지금 보시면 the mix of images, 사진, 비디오, narration 이런 것들이 learning을 더 어떻게 만들어준대요? 더 흥미롭고 그리고 더 빠져들게 만들어준다. 뭐에 비하면 compared to just reading books. 그냥 책만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빠져들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Also, documentaries use real life examples.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예시들을 쓴다. Such as footages or on-site interviews. 이런 게 이제 현장 뭐 인터뷰 같은 거. 혹은 footages 같은 것도 이제 거기 실제 그 장면들 같은 거. But books explain concepts through texts. 컨셉이 됐건 뭐 컨텐츠가 됐건 혹은 컨텐츠가 됐건 뭐 어떤 뭐 인포메이션이 됐건 through text가 중요한 거죠. 책은 글로 이제 요거를 좀 설명한다. And only sometimes include pictures. 그리고 정말 가끔 이제 사진 같은 게 좀 포함이 되고. So I think documentaries are much more effective to gain knowledge than reading books. 그래서 책을 단순히 읽는 것보다는 지식을 얻을 때 더 다큐멘터리가 더 효과적인 것 같다. Last week, 솔직히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말하고 시간 대충 찼어. 한 5초 남았어. 바로 마무리 문장 가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말이 좀 빨라가지고 시간이 한 15초 남았는데요. 15초 정도면 마무리 문장 스킵하고 이해한다 생각하셔도 되죠. 지금 제가 어떤 경험을 썼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볼게요. 저는 지금 다큐멘터리에 대한 장점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도 어떤 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었어. 이런 내용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살짝 또 오바해서 책으로 배우려다가 완전 구려서 다큐멘터리 봤는데 완전 잘 이해했어. 약간 이렇게 반전을 줘봤거든요. 여러분은 당연히 둘 다 이렇게 반전 줘서 하거나 아니면 바로 다큐멘터리에 관련된 경험으로 가시거나 상관없습니다. I read죠. 예, 과거형이니까 books about Egyptian history because I was interested in the topic. 왜냐면 나 그 주제에 관심 많았어가지고 Egyptian history 책으로 읽었었다. 그러나, however, it was hard to understand.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 So I chose to watch documentaries instead. 이거 회화책에서 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대신 나 그냥 다큐멘터리 보는 걸 선택했었어. It was much easier. 왜냐면 비교 대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easy가 아니라 훨씬 더 쉽더라. To understand the history with images, videos, and narration. 나레이션, 비디오 혹은 그런 이미지 같은 걸로 역사를 배우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더라. It was very effective.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네, 여기 있는 요 내용도 막 꼭 이렇게 하세요 라기보다는 이런 반전 요법은 이렇게 좀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last week I watched documentaries about Egyptian history. It was easy to understand with images, videos, and narration 하고 it was very effective. 이렇게 그냥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만 가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자, 어쨌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큐멘터리에 대한 답변을 난 배운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거에 대한 답변을 갖구나. 여기 있는 걸 내가 미리 좀 읽어놨을 때 책이랑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영상으로 꼭 다큐멘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비디오 형태의 것인 거죠. 이걸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어느 이점이 있는지를 여기 있는 답변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항상 우리 크게 생각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